안녕하세요. 세무비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이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상가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상가 구입은 본인 상가죠. 그러니까 병원 용도로 쓸 상가. 그래서 지금 이 병원 자리에서 10년 동안 했는데 임대인이 이거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더라.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내놨을 때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병원 건물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도 임차인인 의사가 이거를 산다고 하면 본인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먼저 더 이상 여쭤봅니다. 이거를 사실 건지. 그때 원장님들이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게 사고 싶다. 근데 내 명의로 살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살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택할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 방법별로 장단점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 명의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 명의로 살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출이 잘 나오죠. 왜냐하면 원장님 신용이 좋으니까. 병원을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내가 신고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납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도가 좋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무리 없이 나오고 이자 비용도 당연히 100% 전액 다 처리가 되죠. 단점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내가 이제 100% 과세 사업자인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무슨 성형외과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환급을 대부분 받을 수는 있어요. 내 과세 사업자니까. 근데 뭐 정형외과, 내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면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그 건물을 살 때 20억짜리면은 뭐 20억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부가세까지 납부를 같이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가세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기존보다는 종합소득세가 약간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주로 우리가 내는 임차료보다 이자 비용이 조금은 더 싸요. 그래서 내가 매달 임대료로 한 뭐 2천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사서 내가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낼 때는 뭐 한 1,500 뭐 요 정도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경비 처리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납부세액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덜 지급하고 250만 원 세금으로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배우자 명의로 산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합법이고, 배우자 명의로 샀을 때 나의 배우자가 이제 상가 주인이 되고 나는 거기 배우자한테 들어간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비처리를 하게 되는데 장점은 일단은 세금은 조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 만약에 직업이 없으시다면 이 임대업이 유일한 소득원이거든요. 그러면 임대 매출에서 이자 비용이겠죠. 경비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원장님의 종합소득 세율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좀 적게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장님이 하게 되면은 병원 자가 건물이 될 텐데 배우자가 매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사업자거든요. 부가세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 그러면 건보료가 일단 늘어나겠죠. 배우자 같은 경우에 나의 부양가족이었는데 따로 임대사업자로 떨어져 나오면서 소득이 잡히고 건물이라는 재산이 잡히니까 세금과 더불어서 건보료가 납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나에게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도 납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세율은 6억까지는 0%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다른 방법을 찾는 건데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요. 뭐냐면 주식회사 뭐뭐뭐라고 해서 우리 가족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인이 이 건물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은 자가 건물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법인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자는 건물주인 법인이 되는 거고 나는 세입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그 장단점을 따져보면 일단 장점으로는 세금이 좀 적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까 배우자 명의로 했을 때는 소득이 적으니까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있고, 이 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법인은 조금 다른 게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세율 자체가 낮아서 매출에서 이자 비용, 뭐 재산세 등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2억까지는 9.9%, 2억 초과는 20.9%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일단 적게 나와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배우자 명의였던 것과 동일하게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법인이 부동산 임대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절세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인의 주주가 나뿐만이 아니라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 명의로도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지분만큼은 나중에 상속 증여세에서 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보료인데, 이게 내가 아까 배우자 명의였을 때는 배우자의 재산이 잡히고 소득이 잡히니까 건보료가 지역보험료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없죠. 재산을 갖고 있어도. 왜냐하면 법인은 병을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보료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표이사 또는 직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보료를 띄겠죠, 나중에. 그 자금을 빼올 때. 단점으로는 일단은 설립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서류만 집어넣으면 그냥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할 때 등기 비용이 주로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 자본금 1억일 때 그 정도 금액이 일회성으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장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지 비용이 좀 들겠죠. 근데 그거는 1년 해서 뭐 몇십만 원 되진 않기 때문에 뭐 큰 변수는 아닙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병원가에서의 트렌드는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하는 게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가 봤을 때. 그 전에는 이제 배우자 명의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건보료 문제라든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나중에 뭐 증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리니까 요즘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